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엔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임파선이 부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뭐 이제 암 환자가 있거나 이제 하신 분들은 림프종이 악성 뭐 이제 희귀 질환으로 속하는데, 이 림프 시스템이 우리가 내 몸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죠? 심장에서 혈관을 펌프질해서 이 혈액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그 상처가 나서 지혈이 바로 안 돼서 출혈이 심하면 대부분 죽는다. 거기까지도 알잖아요. 이 혈액이 우리 평균 5리터 정도 됩니다. 인간에게. 이 혈관을 따라서 똑같이 관이 하나 더 있어요. 모세혈관들, 그러니까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이제 혈액이 흐르는 건데,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관. 이 림프관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림프액이 있죠. 이 림프액이 혈액이 5리터인데 그 3배인 무려 15리터나 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림프액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아무도 말 잘 안 해주니까. 왜냐면 이 림프액의 중요성, 림프 시스템의 해독 기능만 알면 여러분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도 없고 수술할 일도 없고 정말 약장수 같은 얘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연사 할 수가 있어요. 120세. 우리가 안 먹어야 될 음식들, 즉 인문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인류학적으로 보자고요. 종교적인 걸 좀 떠나서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 이전에는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이렇게 쪼쪼쪼쪼쪼 이렇게 되는, 최초로 직립보행을 했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가 400만 년 전이에요.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서 우리가 출발했냐? 바로 더 오래전인 700만 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흑인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왜?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멜라닌 색소가 보호하기 위해서 까맸던 거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이제 바뀐 건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왜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도 좋잖아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700만 년 전에 우리는 누구하고 분리가 됐느냐? 바로 침팬지하고 분리가 됩니다. 왜? DNA, 염기서열, 1990년대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획기적인, 이제는 암은 다 정복했다 하고 막 온 과학계가 떠들썩했던, 하지만 암 정복 못했어요. XY 이 세포 DNA가 밝혀졌는데, 침팬지와 무려 여러분 몇 프로가 같을 것 같으세요? 0.4%. 0.4%만 같은 게 아니고 0.4%만 차이가 납니다. 99.6%가 같아요. 누차 강조드려요. 종교적인 거 배제하고 들으세요. 99.6%가
다른 인간은 뭘 선택했냐? 이 뇌 발달을 선택한 겁니다. 두뇌 발달.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오기까지, 나무에서 내려오기에는 이 빙하기, 간빙기, 즉 기온이 모든 지구가 얼음으로 덮였다가 다시 또 풀리는 해빙기. 인류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약 5천 종이 넘는 포유류 중에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을 하게 된 거죠. 이 7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현재 호모 사피엔스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지구 대빵이었나요? 맞아요. 공룡.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멕시코만 해안으로 떨어지면서 멸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은요, 같이 모든 과학 분야들을 전공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면허를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봐야지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 7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현재의 몸이, 우리 인간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평균 60쪽이고 뭐 키가 따라서 등치가 크면 세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쪽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게끔 유기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끔 진화를 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근데 수명이 얼마로? 120살로 이미 세팅이 수백만 년 전에 됐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현재의 정설입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현재. 근데 이 림프 시스템이 혈액보다 림프액이 15리터, 3배나 더 많은 이유는 먹어온, 즉 내가 뭔가를 먹었어.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봐요. 손발톱이 아니면 송곳니가 강해서 맹수랑 사자랑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린 도망 다녔다고요. 도망 다녔다고.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말 밤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과일을 먹었던 거지. 식물을 먹었던 거죠. 그 중에 근데 이거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더니 독버섯이야. 그럼 바로 어떻게? 뱉어냈다. 토를 했다. 그리고 설사를 했다. 그렇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뇌나 심장으로 독극물이 안 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게끔 어디가 발달됐냐? 소화기관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위와 장이. 그래야 사니까, 생존하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인류의 목적은, 현재의 목적은, 개개인의 목적은 첫째는 생존이에요. 그 다음이 종족 번식이죠. 그 다음이. 근데 요즘 세대들이 본인도 살기가 힘든데 무슨 애를 낳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럼 저출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이지만 실제 개인 생활 수준은 35위 정도밖에 안 돼요. 국내 총 생산 GNP로 따졌을 때가 세계 10위의 선진국이지만 다들 내 개인 생활 수준이 세계 10번째라고 느끼시진 않잖아요. 그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활 수준은 35위 정도다. 그래서 뭐 북한하고 별개로 해도 5천만 정도인데 저출산이 뭐 문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거기 다 1,000만도 안 됩니다. 덴마크 600만이에요. 레고의 원조인.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족 번식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정자수만 해도 수십억 대 1을 뚫고 나온 정말 튼튼한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되는 겁니다. 실은 살 이유를 찾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토끼, 다람쥐, 소, 말, 돼지들처럼 원래 우리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단 이 두뇌 발달을 선택을 한 이 하나로
이성이 생기고 죽음을 인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욕망 덩어리인 인간으로까지 현재 있다는 것을 교육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이 뭐다? 거대한 틀에서 맞춰진 대로 교육을 받으면 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삽니다. 못 벗어나요. 교육을 시작한 정말 그거를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국민 계도를 위해서 이 1900년대 교육이 생기지 않았어요. 실은. 기득권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학이란 시스템이. 왜? 말 잘 듣게끔. 노동자로서 살게끔. 딴 생각 못 하게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처럼 사이버 대학, 사이버,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접할 수 있는. 이게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못 했겠죠. 왜? 공중파나 큰 언론사들은 다 광고 수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광고의 가장 절대적인 데가 어디냐? 제약회사, 식품회사. 그 구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홈쇼핑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안 알려주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혈관이 영양분을 1차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곳곳에 전달을 하고 나서 우리 인류가 먹었을지 모를 그 독소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활성산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나는 이 산소 쓰레기. 이거를 처리를 하는 기관이 바로 림프관, 림프액입니다. 즉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근데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했냐?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월등히 늘어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혈관과 림프관의 가장 큰 차이는 혈액은 순환을 하지만 이 림프관에 든 림프액들은 순환하지 못합니다. 막혀 있어요. 참 이게 자연의 섭리겠죠. 그렇게 만든. 그 다음 두 번째 큰 차이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전 용어가 어려워서 림프 주머니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림프 주머니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파선이라고도 똑같아요. 이 림프 주머니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소변, 대변, 피부, 호흡으로도 내보내지 못한 간과 콩팥으로도 도저히 해독이 안 된 독극물들이 몸에 들어오면 심장과 뇌로 가면 죽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하기 시작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그게 만성 염증이에요.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암이 뭐가?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꽉꽉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게 림프 주머니가 나쁜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기 검진 갔다가 정기 검진 갔다가 받았는데 이거 혹시 종양이 이게 뭐 악성일 수도 있으니까 조직 검사 해봅시다. 세포 그냥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세포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돌연변이다. 그러면 그냥 악성. 근데 이게 악성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갑상선암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 갑상선, 편도, 유방, 자궁,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 귀뒤 이런 데가 이 림프 주머니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즉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는 곳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라고 하지 이 이유를 이 림프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왜? 림프액은 혼자 못 도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박수만 한번 쳐보세요. 저 따라서 웃어보세요. 아하하하하하.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웃음 치료예요.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 다 항암 받는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 요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빙이 돼서 명상, 호흡, 웃음 치료, 맨발 걷기, 흙 밟는 거죠. 활성산소가 나가니까. 이게 다 현대과학에서 입증이 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항암센터에서 이런 웃음치료, 심리상담, 맨발 걷기 안내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림프
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이 잠깐이지만 박수를 치고 웃는 거가 몸을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가짜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웃을 일이 없이 인상 찌푸리고 사신 분들은 낯빛도 안 좋아요.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은 특성상 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한방병원 다 다니시다 안 되시다 오신 분들, 만성질환자들, 변비, 뭐 두통, 비염, 아토피, 그리고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그럼 그분 중에 두 부류로 나눠. 정말 얼굴이 정말 대부분은 안 좋아요. 죽을 상이에요. 아프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반대로 얼굴이 편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은 저하고 삶을 어떻게 마감할지에 대해 상담을 해요.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어서 왔다고. 연명치료 거부라든지 스위스에서 하는 조력 자살이라든지 뭐 조력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담 해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공부를 저는 의대 약대만 꼭 가서 배우면 안 돼. 의대 약대가 실은 이런 걸 안 알려줘요. 왜냐면 모든 지원금들이 제약회사가 주축인 곳이 의대이기 때문에, 약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 파는데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아예 웃고만 해도 몸이 좋아지고 채소 과일식만 먹어도 약이 필요 없다는데 제약회사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건강관리학과나 심리상담학과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 그러면 이제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를 나오면 산림치유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딸 수가 있는데 암 환자들한테 맨발 걷기의 중요성, 산,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의학에서 대체요법, 뭐 그전에 민간요법, 대체요법, 통합의학 이랬다가 이제 무슨 치료라고 말을 붙였냐면 왜냐면 자연치유는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붙이겠으니까 완화치료라고 붙였어요. 완화치료.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서도 최초로 이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간단해요. 의사, 간호사, 현재는 사회복지사. 제 생각엔 심리상담사나 산림치유사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의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암 환자들한테 전담으로 붙는 겁니다. 최초. 그럼 이때 뭘 할 수가 있느냐. 환자의 삶을 통틀어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암이다 해서 떼냅시다. 떼낸 순간에 이 림프 주머니를 떼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이게 암이 재발되고 전이가 되는지. 림프 주머니 떼내봤자 이 떼낸 순간에 암은 덮어져 버린다고요. 실제 외과 의사들이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암은 칼을 대는 순간 미쳐서 날뛴다고. 그렇게 다 표현을 해요. 다 퍼져버립니다. 이미 다 전신에 있어요. 그 정도 암이 뭐 3기, 지금 뭐 4기, 말기 이런 말을 안 쓰지만 떼내는 순간에 퍼져버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거는 유방 절제술이 이거는 안 되는구나. 보존술로 바꾸고 갑상선도 지켜보고 10년간은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 해독해주는 게 항암제가 다 알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 면역력을. 그래서 최초 1세대가 독성 항암제, 2세대가 표적 항암제. 이제 암만 죽인다 그래서. 그러고 나온 3세대가 듣기도 좋은 면역 항암제. 듣기도 좋죠. 그래서 이제 고가에 나오니까 이게 뭐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암 환자들한테는 참 필요하겠죠. 신약이 하나의 뭐 마지막 희망일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이 완화 치료를 시범을 주도했던 그 의사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부터 종착지가 이미 죽음인데
약물 치료에만 하게끔 그 선택지를 그걸 알면 나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근데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3분 진료, 5분 진료로는 이 선택지조차도 알려주지가 못하니까 환자의 삶이, 항암 환자의 삶이 모든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단위 개념이 커서 모두 다 같이 동반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암, 면역 항암제든 뭐든 항암제로만 1년에 쓰는 정부 예산이 2조나 됩니다. 2조 무려. 그럼 이 돈 결국 다 제약회사에게 가는 거예요. 병원이랑. 2조나 돼요. 특정 제약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항암제라서. 근데 반대로 소아암은 지원이 없어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 게 9세까지 어린이 중 발생 그 사망 원인을 찾아봤더니 1위가 암이에요, 암. 근데 그게 심지어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애들이 생긴 이유가 과일의 과당 때문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소위 전문가들이 입에서 하고 있다고 유튜브 채널 보면.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된다. 특히 과일 과당 때문에 당뇨 환자들 먹으면 안 된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급 발암물질, 가공육, 아질산 나트륨 들어간 햄, 소세지, 베이컨.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스팸, 아이스크림. 근데 어떠한 뭐 과일, 채소 과일, 뭐 부작용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말하는 건강 채널에서 목 놓아 부르짖는데 못 봤어요, 저는. 원인이 다 거기 있는 건데. 과자. 왜? 인류가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못 접한 화학 첨가제.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현재 여러분이 아픈 이유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과 싸우기 위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여러분 상처 나면은 피 나고 그 다음 딱지 입히기 전에 진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회복하는 그 기전이 림프 시스템 기전인데, 이걸 드러내버린다고요. 편도선 애들 갖다가 떼내버리고, 갑상선 떼내버리고, 유방 떼내버리고, 자궁 떼내버리고, 조금 생리통 있다고, 근종 생겼다고, 혹 생겼다고, 종양 생겼다고.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가 생기죠. 언제부터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갱년기 장애로 이렇게 아팠습니까? 우리 7, 80대 아니면 8, 90대 지금 할머니들이 누가 갱년기 장애를 알았어요? 누가 류마티스 척추염으로 다들 잘 사셨다고요. 산후우울증이다 뭐다 다 언론에서 만든 겁니다. 진단명만 2만 가지가 넘어요. 현재 질병을 진단하는 수가. 갱년기 장애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건강기능식품회사라고요. 호르몬제 드셔야 돼요. 근데 암이 많아지고 치매율이 높아지고 알츠하이머가 많아진 이유가 가공된 에스트로겐, 석류나 콩의 이소플라본 때문에 오는 그런 게 아니고 피임약도 이미 발암물질이에요. 경구 피임약 특히. 그래서 미국은 35세 여성은 특히 흡연자들은 경구 피임약 먹지 마! 라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한 여성한테만 안 좋겠어요? 35세 이하는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과학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가 700만 년 동안 먹어왔던, 뭘로 생존을 해왔던, 그건 안 바뀝니다. 채소 과일식 먹고 살아왔어요. 종교 가지신 분들한테 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창세기에 나왔지 않냐. 그토록 믿으시는 하느님이 채소 과일만 먹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소, 돼지를 그렇게 좋아하냐. 튀긴 닭을 왜 이렇게 먹냐. 아무 말 안 해요. 그때에 대해서야. 왜? 채소 과일 먹으면 칼륨 수치 높아서 콩팥이 안 좋다는데요? 간에 안 좋다는데요?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지방간 생긴다는데?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인슐린의 저항을 안 받아서 간으로 바로 오는 거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과일의 과당은 바로 지방으로 와서 지방간을 갖는다고 공격을 해대고 있다고. 그 말을 또 다 그럴싸하죠. 어려운 말을 써서 하니까 약장수들이 하는 말. 그러고 결론은 뭐다? 가공된 안전한 영양제 먹어. 어떠한 영양제도요, 과일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채소 과일이 주는 피토케미컬 황산화 물질은 단일 성분만을 뽑아서 그 효과가 안 난다는 건 이미 다 알아요. 제약회사도 알아요. 근데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에 돈 쓰지 마십시오. 자기 개발한다고, 자기 건강 관리한다고. 커피 사 드시지 마세요. 한 잔에 4, 5천짜리. 담배 피지 마세요. 한 갑에 5천원짜리. 자기 몸 죽이면서 하루하루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채소 과일을 차라리 그럼 유기농으로 사드세요. 그 돈으로.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채소 과일은 귀찮아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채소 과일식으로 인해서 완치된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벤나 주스라고 그래서 당근 주스를 강조를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그 떠도는 낭설대로 그 소위 전문 찌라시들처럼 하면 세계 암센터들, 자연치유기관들이 건강주스, 채소과일 주스 만들어서 먹이겠어요? 모든 지표가 좋아진다니까요. 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물 다 끊고 자연치유하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자연 숲속에 가서 맨발로 흙길 밟으면서. 저도 채식주의자 아니에요. 비건 아닙니다. 왜?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술 먹었고 커피 먹었고 돈가스 좋아했고 떡볶이도 먹고 그래서 아파봤잖아요. 죽음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15kg에서 18kg가 자연스럽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뭘로? 채소과일식으로만 했는데.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강연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제 책을 보셔도 되지만 네이버에 예방원 카페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곳이 나와요. 그럼 그곳에 많은 사례들이 올라옵니다. 다 포기했는데 만성 변비이신 분들, 뭐 비염, 아토피, 건선,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드시는 사진들 봐보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다 당뇨약 끊습니다. 혈압약 끊어요. 고지혈증약 끊어요. 수십 년 동안 드시던 분들 신지로이드 끊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혈압약 하루 안 먹으면, 당뇨약 안 먹으면 벌벌 떨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의료 시스템을, 제약회사를 욕하면 안 돼요. 왜? 선택은 여러분이 했잖아요.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돈 내줬습니까? 먹으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안 지고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존하는 거죠. 소위 전문가들, 소위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 아프면 약 먹어. 약을 왜 만들었겠어? 마케팅에. 고도로 마케팅. 얼마나 식품회사들이 여러분 중독시키려고 연구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응? 모든 화학 첨가제가 암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7대3의 법칙으로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공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건강기능식품이, 약물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예방해주고 해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7은 채소과일식, 살아있는 음식.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숨쉬고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효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그런 가짜 효소 말고, 효소는 54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42도, 왜? 우리 인간이 42도 넘으면 뇌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42도가 넘지 않게끔 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해열제가 엄청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해열제는 단순해요. 그냥 체온을 1도씩 떨어뜨린 역할 말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정설이 됐어요. 암세포는 35도가 됐을 때 가장 활성화된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갖고 있는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이유는 가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는 현재 지금처럼 튀김, 기름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이거는 음식 문화입니다. 요리 문화인데 맛있잖아. 이게 가짜로 뇌를 교란시킨 중독시키는 맛이니까 그만큼 살이 찌고 아픈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한 일부분인데 자연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먹지 말아야 될 누군가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은 가공식품, 정크푸드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세트, 정크푸드, 광우병, 항생제 맞고 키운 케이지에서 놓고 만든 닭들, 돼지들, 소들 그 스트레스 받은 고기를 먹으면 몸에 염증을 갖고 온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항생제가 그대로 다 들어온다. 응? 소가 자기 동료인 소로 만든 사료를 먹어서 미친 게 광우병인데 응? 그 소를 먹으면 사람에도 미칠 수 있다. 그게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응? 다 죽기는 싫어하면서 먹을 건 그대로 다 먹고 왜? 안전하다니까. 아니 전자담배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건 실내에서 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모르고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폈다가 막 사진 올라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때 뭐라 그래요? 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건 핑계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나면 누가 탓합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암 예방해 주지 않는다고요. 남은 가족들 보험금 타면 뭐합니까? 죽고 나서. 그래서 채소 과일식이 최소한 7을 해야 된다. 이유는 뭐? 효소가 살아있으니까. 가열하지 않은 그 원물 그대로 드셔라. 그리고 나머지 3을 죽은 음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만 바꿔보셔도 돼요. 하루 3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이에요. 잘못된 가짜 당이 들어와서 죽은 가공된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계속 먹게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뇌가 교란돼서. 여러분 뭐 렙틴, 그렐린, 인슐린 저항성 어렵게 몰라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생물화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셨잖아요. 뭔가 팔 때 하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얘기는. 우리 인류가 2끼만 먹어와서 생존해왔지 지금처럼 아침부터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먹어오지 않았다고요. 아침에는 살아있는 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왜? 그래서 뭔데 뭐 먹으라는 얘기야. 채소 과일 중에 좀 말해줘. 드립니다. 왜? 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핵심이니까. 사과. 저는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치고요. 그 다음 채소에는 당근과 양배추. 사과, 당근, 양배추. 요 3가지만 매일 드셔보세요. 하루에 아침이라도. 대신 기존에 뭔가를 아침에 먹어왔던 분은. 근데 양이요. 생각보다 나는 채소 과일식 해도 안 좋아하지 하신 분들은 조금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 이거를 갈아서라도 드셔라. 제일 좋은 건 원물 그대로 먹는 거죠. 껍질째. 근데 바쁘다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안 바빠요. 실은 다 안 바쁜다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은 여가 시간 있는데 그게 뭐가 바빠요. 예? 바쁘다 하니까 아침부터 뭔가 가공식품 간단한. 근데 남에게 돈 벌어주는 순간에 내 몸은 상한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정성은 좀 쏟아보세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신 분들, 변비가 있다. 변비약 먹어도 안 낫는다. 두통이 심하다. 비염, 아토피가 뭘 해도 안 난다 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그래서 믹서기 가르셔도 되고 착즙으로 해서 드셔도 됩니다. 간과 콩팥을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문제는 뭐다? 가공된 첨가주스, 설탕 들어간 거, GMO 유전자 병형으로 된 옥수수, 과당, 액상과당, 콘시럽이 문제지. 과일과 채소는요, 완벽해요. 칼륨이 무슨 공격을 그러면 칼륨 영양제 왜 드십니까? 마그네슘 영양제 왜 먹고요? 바나나에 든 마그네슘과 칼륨의 비중이 안 좋아서 심장 질환자들은 바나나 먹지 말라 그런 낭설이 돌고,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안 먹는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뭘 먹냐? 영양제를 공복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속 쓰려가지고 또 영양제 또 늘리고. 유산균 그렇게 수십 년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 안 되면 유산균부터 끊어봐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과 2개, 중과 정도, 대과는 1개, 그리고 당근은 제 손바닥만 크기에 2개 정도. 양배추는 이 한 통에 4분의 1 썰든지 그 정도를 드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근데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주스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명을 했어요. CCA, 당근, 양배추, 사과, CCA 주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기억하기 쉽게 까먹지 마세요. 당근, 양배추, 사과 그냥 드세요. 주스로 드실 거면 무첨가로.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잘 안 갈리니까 물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 요령이 생기면 물을 안 넣어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양은 자기가 조절하면 돼요. 나에게 맞게끔. 커피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 보셔라. 그리고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 마지막 뭐? CCA. 까주스. 까먹지 마세요. 이 3가지. 그래서 아침은 안 드셔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루 2끼만 드시면 한 달에 60끼잖아요. 그러면 6, 7에 42. 42번은 최대한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라는 거는 동물성 식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소, 돼지, 치킨, 생선도 여기 포함되는 거고, 가공식품 다. 그럼 나머지 18번은 드셔도 돼요. 많잖아요. 생각만 해보고. 근데 이 구분조차 안 하고 먹으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그 정도 7대3의 법칙만 해줘도 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독소가 쌓이는 속도보다 배출해내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 7대3의 법칙이 왜 지구환경까지 살리느냐. 현재 여러분이 먹는 커피, 고기, 커피를 경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밀림이 파괴돼요. 살림이. 그리고 밀, 옥수수, 인간이 먹는 거는 1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0%는 우리 인간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물들, 가공육 위해서 만들어낸 가축들에게 먹일 경작지입니다. 그만큼 지구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이 많은 재난재해가 생기고 있는데 1.5도에서 2도, 전에는 2도만 올라도 안 된다 했는데 1.5도로까지 됐단 말이에요. 현재 기후 온도가 이렇게까지 오기는 최소 100만 년이 걸렸을 건데 14에서 15도를 유지를 했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1.5도가 올라버렸어요. 16.5도까지. 그래서 UN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 2025년도다. 현재 추세로 가면.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다 망한다. 교란된다.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가 할 수 있는 정화작용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전엔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이거 지구 환경 때문에 있는 온도 변화 아니냐.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날수록 이건 지구의 산업 평형이 일어난 인간의 온난화 가스로 인해서 메탄, 이산화탄소, 매연, 각종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그걸로 인한 거다가 명백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파리 기후협정 협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거는 쓸데없는 일단 배달 포장용기 샀을 때 여러분 영양제 샀을 때 얼마나 포장지 많이 나옵니까? 플라스틱 먹지도 않는 거 수십 통 쌓아져 있고 다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배달용기 같이 줄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살리고 지구 환경까지 살리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미래 세대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관에 채소과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7가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을 이 강연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중요시 여겨야 될 거예요. 호흡과 명상. 호흡 중요합니다. 호흡 안 하면 먼저 죽잖아요. 그 다음 동시에 명상하셔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단전호흡, 복식호흡,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때 배를 내미는 그 생활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 먹는 거 제일 좋은 건 채소과일식을 칠로하고 통곡물과 견과류를 3으로 하면 완벽합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당연히 우유도 들어갑니다. 치즈, 버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트까지. 근데 이 7대3이 채소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로 완벽하게 에너지, 영양분이 섭취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3은 동물성 식품. 그렇게 가져주시는 거고 세 번째가 수면. 잘 자야 돼요. 하루에 3, 4시간 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40, 50대 때 암 걸리는데 돈 많이 있으면 뭐해요? 죽는데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야 될 땐 좀 자라. 그리고 할 때야만 하면 집중력을 좀 가지셔라. 그래서 수면, 충분한 숙면. 이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는 4번째 꼭 하셔야 돼요. 햇빛 쐬기. 절대 햇빛은 인간을 피부암을 갖고 오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하면 안 쐬야죠. 나무 그늘에 가서 쉬면 되죠. 누가 하루 종일 중동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 1970년대 가서 일하셨던 분들조차도 피부암 안 걸리셨잖아요. 근데 무슨 태양만 쐬면 피부암 걸릴 것처럼 피부 노화가 오는 것처럼 기미잡티 생기는 주범인 것처럼 해서 선크림을 발라댑니까? 여러분 선크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선크림 부작용. 선크림 팔 때도 거기 한 줄 나간다니까요. 발랐을 때 부작용이 있을 때 즉각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기능식품 모든 기능식품에 써 있어요. 위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근데 왜 먹죠? 건강을 기능의 향상을 도움을 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모든 인체에 적용되는 실험 결과가 아님. 위 실험 결과는 위 건강 정보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님.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사셔요. 선크림으로 햇볕을 막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촬영하는데 이 햇빛 막으려고 선크림도 안 바른다고요. 기미 잡티 안 생겨요. 생겨도 다시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반복했을 때 그게 더 피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최소 하루 30분은 꼭 쐬셔라. 그랬을 때 비타민 D는 충분히 생성된다. 비타민 D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해되시죠? 햇빛 못 쐬게 하고 그 대신 선크림 팔고 비타민 D 팔고 그 마케팅에 끌려다니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5번째, 운동이랑 연관이 되는데 맨발로 흙길을 꼭 걸으십시오. 지금 전국에 특히 서울에는 조경을 많이 해주셨어요. 흙길로 걸을 수 있게 자갈밭부터 해서 황토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6번째, 봉사활동 하셔라. 삶의 존재 이유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절에 들어가고 도 닦는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베풀고 살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육아가 행복한 거예요. 왜 헬 육아라는 말을 만들어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왜 계산을 해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봉사를 경험해 보세요. 자식도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떠나보내면 됩니다. 집착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꼭 하시고 마지막 7번째가 감사 기도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내 몸은 이미 다 나았다는 거에 치유 기도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감사와 치유 기도까지. 그럼 반대로 줄여야 될 3가지가 있겠죠? 바로 스트레스. 첫 번째. 만병의 근원. 현재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데 이 비만을 갖고 오는 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거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설탕 중독 되거든요. 근데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이 스트레스는 근데 왜 왔냐? 줄여야 될 것 두 번째. 욕심, 욕망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내 주제에 맞춰서, 내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지. 왜 지구상 너머에 있는 사람이 명품백 들었으니까 좋은 차 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내가 가진 게 지금 100억이나 되는데도 2천억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지만 저기 불쌍한 사람한테 10,000원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돈은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런 거에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시키려고 하는 거에 혹하지 마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바로 소비와 집착. 그만 좀 사세요, 그만 좀 사. 누군가 만들어 오는 마케팅, 고도로 기획된 마케팅에 끌려다니지 좀 마세요. 왜 필요 없는데 계속 핸드폰을 바꾸고 옷을 사고 신발 명품 수백만 원짜리 사면 뭐 건강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어싱하고 접지했을 때 더 몸은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몸소 경험하고 실천하고 많은 상담하신 분들 통해서 터득하고 그리고 보고 전 세계의 많은 채식주의자들, 과일만 먹은 프루테리언들이 씻은 듯이 다 몸이 나았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공격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다 아파야죠. 다 병원 가야죠. 근데 120세 원래 인간의 수명까지 살고 자연사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가족들한테 임종도 못하고 격리돼서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그런 누굴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다가 가는 겁니까? 자연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고 자연의 일부라는 것, 통합관점, 자연치유. 그러려면 누군가 주는 단순히 뭔가 팔기 위해서 주는 정보랑 저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봤자 뭐 목포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한약 파는 게 훨씬 돈이 되겠죠. 진실은 돈하고 멀어질수록 더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돈 버는 구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결국엔 돈에 집착하는 거고 소비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항상 아프더라도 저는 저희 상담자들한테 얘기해요. 눈이 후천적으로 멀은 사람들은, 그러면 팔다리가 없는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다 자살했냐? 아니지 않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이제 호르몬 기준으로 현대과학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행복 호르몬이다, 뭐다, 뭐.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정화시켜야 되고. 무슨 주스? 까주스, CCA 주스. 꼭 실천해 보시면서 하나씩 해보세요. 한 번엔 안 됩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아파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좋아집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세요. 몸을 믿으세요. 특별히 나만 외계인이 아니에요. 나만 왜 알러지가 있고 나만 암이 걸리고 나만 이러냐고 탓하시면 안 돼요. 먹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먹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집착을 줄이고 주위에 나누고 베풀면서 화를, 저는 이제 여러분께 강연을 설득,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 열정을, 에너지를, 마음을 온 몸을 담아서 한 거지 화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서울 사이버대학교 학생분들 아니면 또 지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좋은 학과들 정말 많더라고요. 심리상담학과부터 해서 1인 크리에이터 부서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통합건강관리학과, 이거는 뭐 다 같이 과목을 학점 이수 개념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뭐 학점 이수나 아니면 학사 취득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그래?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학교 홈페이지 와셔서 또 보시고,
제 책도 또 읽어보시고 제 책에서 추천해드리는 여러 책들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